없습니다. 응급실에서 죽어나간다는 표현이 뭡니까? 아니, 응급실에서 죽어나간다는 표현이 뭐예요? 이분들은 최선을 다해가지고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어떻게 응급실에서 죽어나간다는 표현을 씁니까? 죽기는 국민이 죽었는데 왜 지가 화가 납니까? 윤석열 때문에, 김건희 때문에, 정부 때문에 국민들이 죽었다고요. 지금 죽은 사람 저기 안 보입니까? 지금 이 시각에도 국민들이 죽어가고 있다고요. 응급실 문턱을 넘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니까요. 진짜 미친 총리 아니에요? 윤석열이가 시켰죠. 국회 가서 싸우라고, 야당들하고. 그러니까 총리가 저 짓거리 하는 겁니다. 윤석열, 김건희가 시킨 거나 다름없어요. 원래 한덕수가 저런 사람은 아니었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무엇을 열심히 보고 계시는데 과연 무엇을 보고 계실까요? 한번 볼게요. 자, 김건희 마포대교 사진입니다. 마포대교에 시차를 나가서 현지 지도하는 그런 모습이 담긴 사진. 대통령도 아닌 자가 대통령 행세를 하고 선출되지도 않은 자가 대통령을 참칭하면서 저렇게 현지 지도를 하고 다니는 기가 막힌 상황입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니까. 자, 저 정도면 정치질 하는 거죠. 황당합니다. 자, 다음 주 목요일에 엄청난 것이 하나 터진다고 합니다. 김건희 육성음이 터진답니다. 이 공천 개입이라든지 국정농단, 인사 개입 등에 관한 김건희의 육성 메시지가 터진대요. 자, 핵폭탄급이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는데 관련 내용 한번 먼저 보실게요. 추석 연휴가 끝나고 9월 19일 네. 새벽 6시 17분에 네. 후속 보도를 쓰겠답니다. 와, 그래요. 처음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느 정도 급인가요? 크기가? 허리케인급을 넘어선 초대형. 그러한 태풍에 한남동이 휘청휘청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에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게 김건희 여사와 당시에 공천을 받으려고 노력했던 김영선 전 의원 간의 텔레그램 문자 캡처본이 공개되느냐 안 공개되느냐 왜 안 되냐 막 이제 네. 이러한 의문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확인한 결과 그거를 훨씬 뛰어넘는 네. 폭탄급의 증거가 확보됐답니다. 이 공천 그러면- 개입설 관련된 거죠?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아니 캡처보다 네. 더 저기 파괴력이 큰 거는 뭐 녹취 같은 거요? 그렇죠. 여사의 목소리? 그거밖에 없겠죠. 더 이상 말씀드리지 그 않겠습니다. 여사 목소리 뭐 이런 거예요? 확인해드리지 않겠습니다. 기자회견 많이 받네. 그 다음 주 다음 주 그 썸네일이 왠지 썸네일.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놈 목소리 약간 요거를 이제 풍자해가지고. 그 여사 목소리. 그러니까 이제 제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뉴스토마토의 간부분하고 제가 친하고 잘 알아서 네. 그냥 가끔 통화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도 해주시고 그러는데 최근에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연락이 없었어요. 네. 그러다가 오늘 아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이 전반적인 취재가 다 끝났고 크로스 체킹도 거의 끝났다. 네. 그래서 추석 연휴 때 기사를 좀 작성을 해서 추석 다음 날 바로 기사를 올리도록 하겠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취재하다 보니까 너무 이게 광범위해졌대요. 정말 단순히 공천 개입뿐만이 아니라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되지? 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네. 자기네들도 취재하면서 놀라웠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 그러면 다음 주 19일이면 목요일 아이고. 공독포차 하는 날이네요. 우리 하필이면. 공독포차네. 자, 그러면은 새벽에 딱 뉴스토마토 그 보도를 보시고 그다음에 그 해설을 쫙 이제 공독포차에서 해설을 들으시면 되겠네요. 질문 시청자. 있습니다. 하십시오. 앞서 이제 저는 뭐 땡땡 일보에 아정당 일보에 박 기자라고 합니다. 어우, 예. 앞서 이제 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하십시오. 앞서 이제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어떻게 이런 일은 어떤 종류의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인사에 개입한 겁니까? 아니면은 무슨 뭐 공천 또는 아니면은 뭐 이렇게 돈 아니면은 예를 들어 뭐 천시 이런 네. 거에 개입된 겁니까? 그러니까 돈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공천 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그 정치권에 있지 않은 그런 분이 이제 김건희 여사와 여러 가지 상의도 하고 조언도 하고 네. 결정도 하고 뭐 그러한
녹취가 좀 네. 확보된 것 같다. 아, 녹취가.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여사님의 목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 여사 목소리를. 네. 그러니까 녹취 록이 확보됐다기보다는 음성 파일 자체가 나갈 예, 가능성이 있다. 예, 혹시 예. 파일. 야, 이거는 그러면은 와, 좀 엄청난 그 거의 핵폭탄급이 그렇죠. 하여튼 될 수 있겠네요. 취재를 엄청나게 열심히 했더라고요. 어. 그래서 뭐 스토리를 다 얘기를 해주는데 짧게만 그냥 저도 다 들은 건 아니고 네. 짧게만 말씀드리면 김건희 여사와 그 M이라는 분 있잖아요. 네. 창원에서 뭐 여러 가지 M. 활동을 네. 한다는 그 M. 네. 그냥 하늘의 돌을 깨친 그 스승님. 네. 그 스승님과 김건희 여사가 처음에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 어떻게 신임을 얻었는지, 네. 또한 어떠한 조언을 M이라는 분이 김건희 여사에게 했는지, 그 조언을 하고 나서 김건희 여사가 그 M에게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 네. 그리고 그 둘 사이는 언제 왜 깨졌는지 그런 것들을 광범위하게 취재를 다 한 모양입니다.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의 증언도 있는 것 같고요. 네. 또한 그 M이라는 분의 육성, 그 김건희 여사의 육성 이런 것들이 다 확보된 모양입니다. 야, 그러면 그래서 이거는 사실 다음 육성이 주에 확보됐으면 지켜봐야죠. 사실은 어떻게 빠져나갈 구멍이 사실은 없는 거라서. 글쎄요. 쉽지 저도 않겠네요. 육성은 저는 뭐 들어보지 않고 그냥 대략 그 정도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김건희의 육성 녹음, 국정농단하는 공천 개입, 인사 개입 등을 하는 그런 김건희의 육성 녹음 파일이 확보가 됐고 다음 주 9월 19일 날 새벽 6시 15분에 공개를 한다고 하니까요. 참으로 기대가 됩니다. 정말로 김건희 국정농단하는 거, 대통령질 하는 거 정말 눈 뜨고는 눈실에서 그 꼴 못 쳐다보겠어요 보니까. 김건희 국정농단하는 거 정말로 이거 못 쳐다보겠어요. 완전히 꼴불견입니다. 정말로 열받죠. 이제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이제 끝내야 됩니다. 국민 여러분들께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쫄딱 망한 우원식 국회의장, 욕 태바가지로 얻어먹는 우원식 국회의장. 자, 우원식이 김건희 특검법, 최병 특검법, 25만 원 지원, 전국민 지원법 이걸 3개를 거부를 했어요. 자, 명절 세고하자. 명절 전에는 이거 열심히 하자. 여야 의정 협의체 이게 급한데 이거 먼저 하자. 라고 해서 지금 처리를 안 했어요. 지치권으로. 그리고 명절 세고 처리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안 됐죠. 여야 의정 협의체도 출범이 무산됐어요. 이거 해결될 기미가 전혀 안 보입니다. 지금 보일 수가 없어요. 이건. 해결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다 쫄딱 망했어요. 지가 잘난 체 한다고 지가 오지랖 넓게 이것저것 관여를 한다고 지가 나설 게 아니거든요. 그건 지가 나서서 될 문제도 아니고 국회에서 의결할 문제도 아니고 법안 처리와 그거와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그건 법안 처리하는 게 아니니까 국회에서 의결하는 게 아니라고. 여야 의정 협의체는 우원식이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히 관계없는 걸 연관시켜가지고 잘난 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어요. 민주당 의원들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우원식 의장한테 전화를 했답니다. 자, 법안 처리를 미루자고. 웬 말? 민주당 의원조차도 몇 명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많은 의원들이라고 합니다. 전화를 해서 미루자. 이거 추석 전에 부의를 하게 되면은 추석 때 지역구에 못 간다. 고향에 못 간다. 라는 거예요. 자, 국힘은 필연적으로 필리버스터 무제한 토론을 시작을 할 것이고 세개 법안을 하기 위해서는 며칠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명절 때 못 간다라는 거예요. 고향 또 지역구에 못 간다라는 거예요. 지역구에 가서 막 설명해야 되는데 자신의 의정활동의 지적이라든지 앞으로 이런 거 하겠다. 인사도 하고 악수도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 영향도 상당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영향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기가 막히지 않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을 한 90명 가까이가 뽑아준 것도 기가 막힌데 그런 전화를 우원식한테 전화를 돌린 그런 민주당 의원들도 참으로 기가 막힌 거죠. 뭐가 급한지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철딱서니가 없는 거지. 김건희 특검법이 도이치모터스 특검법이 얼마나 급한지 공소시효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빨리 해야 됩니다. 그걸 공소시효도 얼마 안 남아서 빨리 해야 되고 또 최병 특검도 마찬가지고 25만 원 민생 지원법도 마찬가지고 다 급한 법안들이에요.
이렇게 급한 법안을 큰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국회의원들이 그 자잘구레하게 지역 소사업들은 군수나 시장들이 해야 할 일이잖아요. 구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할 일은 아니에요. 국회의원들은 진짜 큰 거나 해야지. 지역에서 국회의원들을 뽑아줬다고 해서 지역의 대표가 아닌 거예요. 전 국민의 대표입니다. 지역에서 뽑아줬다고 해서 그 지역만의 대표가 아니에요.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은 전 국민의 대표입니다. 이것은 대의민주주의 원리상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아직도 정신 못 차린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많구나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자, 윤석열 완전히 망했네 보니까 지지율 20% 드디어 밑장이 깨졌어요. 취임 후 최저치 한국갤럽입니다. 윤석열이 그렇게 잘 본다는 신뢰한다는 한국갤럽 가장 보수적인 여론조사 중에 하나죠. 20% 드디어 밑장이 깨졌고 부정평가 1등이 1위가 의대 정원 확대 국힘 지지율도 최저. 자, 이거 심상치가 않아요. 이게 의대 정원 확대가 18%로 부정평가 이유 중 1등입니다. 1등이에요. 압도적 1등이네요. 2등이 민생물가 12%. 지지율 한번 쭉 볼게요. 지난주가 23%, 23, 20% 최저치입니다. 취임 이후에 최저치예요. 자, 총선 직전에 34에서 20까지 14%가 수직 낙하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장담컨대 17%대로 빠질 것 같아요. 이제 완전히 심리적 탄핵을 넘어서 실제로 국민들이 탄핵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부정평가가 3% 확 올랐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전 지역에 걸쳐서 대구 경북에서조차도 부정평가 57로 긍정평가 35%보다도 거의 더블 스코어로 거의 부정평가가 압도하고 있다. 자, 세대별로는 40대 지지율이 8%야. 이게 대통령이야, 이게? 70세 이상에서 37%. 자, 70세 이상도 37%밖에 지지를 안 한대요. 볼장 다 본 거 아니에요? 부정평가가 훨씬 높아. 이건 대통령이라 할 수 없다니까. 대통령이라 부를 수가 없는 거야,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국힘 지지율도 28%, 민주당이 33%. 항상 민주당이 이긴 적이 없어요. 이 갤럽 조사가 얼마나 보수적이냐면 이 민주당이 이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33, 조국 혁신당 8%. 합하면 41%나 됩니다. 자, 국힘 28%밖에 안 됩니다. 거의 더블 스코어 차이예요, 이거. 망했습니다. 윤석열 때문에 국힘뿐만이 아니고 다 망했어요, 보니까. 또 하나 여론조사 중에 보면 국민연금 개혁안, 윤석열이 가지고 나온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서 반대가 41, 찬성이 37입니다. 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요건데, 자, 연금 부담률을 기존에 9% 하던 것을 13%로 올리는 거예요, 연금을. 그리고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2%로 올리는 거예요. 연금은 4%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2% 찔끔 올리는 겁니다. 이 소득 대체율은 이런 꼼수가 있는 거예요. 보험료율만 4% 왕창 올려놓고 소득 대체율은 또 슬며시 내리면 됩니다. 보험료 올리기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소득 올려줄 테니까 보험료도 올려줘 하고 4% 보험료 올리고 소득 대체율은 2%밖에 안 올려요. 그리고 나서는 살금살금 42%에서 이걸 낮출 겁니다. 이런 꼼수가 숨어 있는 거죠. 자, 이거 무조건 반대해야죠. 마음에 안 듭니다. 자, 현 정부가 출범한 후에 대통령 직무 긍정평가와 여당 지지도가 동반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것은 시사한 바가 크다라고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이 얘기했고요. 한동훈한테 물어보니까 즉답하지 않고 도망갔답니다. 추경호의 답변을 보세요. 질문하니까 저희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바 민심을 제대로 못 쫓아가는 데 대한 국민들의 평가라고 생각한다면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국민 목소리를 경청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말 다르고 행동 다른 놈이에요. 보면 이 추경호는. 그렇게 하면서도 윤석열, 김건희 정책 다 쉴드 쳐주고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특검법, 최혜병 특검법 다 쉴드 쳐주는 게 이 추경호잖아요. 진짜 못했어요. 말이라도 이렇게 안 하면 몰라요. 말과 행동 다르게 하는 이런 정치인들 믿어서는 안 됩니다. 최악입니다. 추경호.